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은 파트가 제품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 계산한 게 부문별 원가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볼 거는 무슨 별이에요? 제품별. 그래서 제품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래서 개별은 비싼 거에 쓰는 거예요. 어떤 거에 쓴다고요?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 싼 거에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개별이라는 뜻이 몇 개씩 계산하는 거죠? 하나씩. 예. 그러면 하나씩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한 명이 하나씩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기업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비싼 걸 팔잖아요. 비싼 거 파니까 하나 팔았을 때 남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어때요? 커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싼 걸 많이 팔아야 돼요. 싼 걸 파니까 남는 금액도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그 박명수 씨 어록 있잖아요. 박명수 씨 어록 중에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티끌 모아 티끌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서. 근데 요즘에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조금 모으면 솔직히 조금밖에 안 모이긴 해요. 그래서 개별 그러면 하나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싼 거에 하는 거고, 종합 그러면 몇 번에 하는 거죠, 계산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뭐 한 거예요? 주로 저렴한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런 거 나와요.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으로 해야 되는 거 업종 있죠. 업종별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나오면 비싼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주로 정답으로 개별 원가 계산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조선업, 건설업, 비행기 뭐 이런 쪽이 나옵니다. 예, 조선이 배잖아요. 배 싸요, 비싸요? 비싸요. 예, 비행기도 비싸죠. 건물도 어때요? 일반적으로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별.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무슨 원가 계산하는 거라고요?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요 개별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류는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왜 종류는 많아도 상관이 없냐면 어차피 대량으로 할 거예요, 소량으로 할 거예요? 소량으로 할 거니까. 네, 양이 적으니까 네, 많아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주문 생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주문해서 물건 사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문하는 이유는 이게 특별하기 때문에 주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맞춤 정장 이런 거 있죠. 그럼 맞춤 정장 그러면 일반적인 정장보다는 가격이 대부분 어때요? 비싸요. 왜냐면 조금씩 만드니까. 우리가 주문할 때 뭐 몇만 개 이렇게 주문 안 하잖아요. 뭐 2개, 1개 이렇게 주문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문 그러면은 양이 적고 가격이 어떨 것이다? 비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은 반대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 왜냐면 종류는 많으면 안 돼요. 왜 많으면 안 되냐면은 종류별로 원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종류는 많으면 안 되고 양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100,000개든 몇 번의 원가 계산할 거예요? 한 번에. 종합 다 합쳐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양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왜 이렇게 길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업 지시서는 말 그대로 작업을 지시해 놓은 문서예요.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요,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 달라서 그래요. 종류별로. 그래서 우리 배를 예로 들어 드리면 요건 지울 건데, 우리 배 보면 여객선도 있죠. 맞죠? 네. 그 다음에 화물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어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여객선, 화물선, 어선이라도 크기가 다 어떻죠? 다르죠. 그러면 크기라던가 어떤 배냐에 따라서 만드는 방식도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네. 그럼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만들어라 라고 요런 지시서를 만들어놔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예, 작업 지시서나 제조 지시서나 명칭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법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작업 원가표도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어떻죠? 다르겠죠. 그러면 재료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좋은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덜 좋은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유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분명히 나요, 안 나요? 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면 종합원가 계산인데 요 공정이 어저께 봤었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생산 공정, 조립 공정, 포장 공정 이런 식으로 그 대량 생산하는 곳들은 나누어서 작업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생산 공정에서는 무조건 뭐만 해요? 생산만. 그 다음에 조립 쪽에서는 뭐만 하죠? 조립만. 포장 쪽에서는 뭐만 해요? 포장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작업을 하잖아요. 대부분 대량 생산하는 곳들은. 예. 그래서 이런 공정이 나오고 이 완성품 환산량은 나중에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연습할 겁니다. 1시간 정도 저희가 따로 연습할 거예요. 아마 이 속도로 나가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3주 안에는 할 거예요.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간접비라는 건 혼자 쓴 거라 그랬어요? 같이 쓴 거라 그랬어요? 같이 쓴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같이 쓴 거는 나눠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 오늘 귀찮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A 제품이 있고 B 제품이 있어요. 나 오늘 귀찮으니까 A 제품 네가 다 가져. 예. 나 오늘 나누기 싫으니까 반반씩 가져.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간접비라는 걸 어떻게 배부하냐에 따라서 원가가 정확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엉망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간접비는 혼자 쓴 거니까 같이 쓴 거니까 같이 쓴 거니까. 그런 부분 잘 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간접비 배분은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쓴 거면 그냥 혼자 다 가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얘기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거 만약에 3명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밥값이 3만원 나왔어. 얼마 나왔어요? 3만원. 그러면 우리 뭘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인원수죠. 예. 그래서 3명이 먹었으니까 10,000원씩 내.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 싸움 납니다. 뭐 몸무게로 하지. 그럼 싸움 나요, 안 나요? 나죠. 예. 그 다음에 네가 한 번 더 먹었으니까 네가 1,000원 더 내. 이러면 싸움 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먹는 양은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어때요? 중요해요. 왜냐면 배부 잘못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돈 내래.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간접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래서 툭 하면 아파트 나오잖아요. 아파트 관리실에 와갖고 뭐 집기류를 던졌대느니 뭐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의 반 이상이 뭐냐면 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하시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 또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경비원분 발로 차는 거 술 먹고 와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법이 그지 같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저기 징역 한 10년씩 때려버리면 못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합의로 끝나거나 끽해야 뭐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상행위를 하는 거예요. 술 먹었어도 그냥 뭐 하면 돼요? 10년씩 때려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좀 약하잖아요. 특히 술 관련돼서. 그래서 이거 예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데 뭐냐 저기 뭐지 경찰들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좌우를 봤더니 왼쪽에 편의점이 있더래요.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편의점으로 뛰어간 거예요. 술 먹었으니까. 근데 뛰어가 갖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마셨어요. 그러니까 마셨으니까 음주 측정하면 당연히 음주 나오겠죠. 그 사람 무죄 됐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법원에서 판결이 무죄 판결 났어요. 근데 왜 무죄 판결 났냐면 그 자리에서 마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먹었는지 지금 먹어서 음주가 된 건지를 판단을 못 하겠다. 그리고 무죄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술 먹으면 운전 아예 안 하는데 술 먹었는데 음주 측정하고 있어. 그러면 좌우를 보신 다음에 뭐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으면 들고 뛰세요. 그 가서 먹으면 무죄 판결 나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건 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공무원들도 아니면 그 판사분들도 음주운전 하잖아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인데 요것 때문에 공식을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두 가지 있습니다. 평균법하고 무슨 법이요? 선입 선출법. 거기 그 나눠드린 거 2장짜리에 요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그래서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의 차이가 여기는 초를 더하죠. 맞죠? 근데 여기는 초를 뭐하죠? 빼죠. 그 두 가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가 그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나가는 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를 빼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기 기초 있죠. 기초가 이게 기말제공품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기말제공품. 그러면 여기 기초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는 왜 빼냐면은 우리 기초는 기말에 남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뭐 한다? 나간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 때 1월 1일 거는 12월 31일 날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겠죠. 왜냐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니까 제일 먼저 파는 게 몇 월 며칠 거예요? 1월 1일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기말에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기초를 뭐 하시는 거예요? 빼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법은 왜 더하냐면 평균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 중에서 일부도 기말에 남을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 그래서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고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기초는 기말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거 아마 다다음 주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내일 오실 때 요거 외워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별도로. 왜냐면 요거
1시간 정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풀려면은 뭐를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공식을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일 요거 외워갖고 오세요라고 따로 알려드리는 것들은 꼭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못 외운 채로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1, 20밖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외운 채로 문제를 푸셔야 나한테 7, 80 이상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암기 같은 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원가액이 끝이에요. 어저께 했었던 거랑. 그래서 원가액의 파트 자체는 죄송한데 이게 시험 문제 자체가 암기 문제로 주로 나와서 암기 위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교재는 272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제조기업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다 밑줄만 쳐주세요. 272페이지 보시면 월차 결산과 연차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월차하고 뭐요? 연차. 월차는 매월이고 연차는 뭐예요? 매연. 그래서 월차 결산하는 회사 가시면 1년 한 달에 한 번씩 뭐 해야 돼요?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이론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월차로 매달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 연차까지는 아니고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냐면 매달 이거 아니어도 할 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하는 회사보다는 뭐 1년에 한 번 하는 회사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회사도 있고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실기할 때 따로 외울 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시고 별표 3개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그래서 보시면 요게 뭐냐면 우리 그 원가회계에서 작성하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어야만 뭐를 만들 수 있다고요? 손익계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으면 손익계산서 작성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손익계산서라는 건 뭐냐면 손해 났냐 이익 났냐 뭐 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건데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원가를 알아야 비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원가 명세서가 나와야만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저희하고는. 그 다음에 교재는 284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 다 스캔 떠서 보냈어요. 그거 새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80이 아닐 건데. 잠시만요. 그래서 그거 잘 여시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분 메일로 보내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부터 부가가치세 볼 겁니다. 284페이지.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전산회계 1급 3문제, 전산세무 2급 3문제 나와요. 이론에서는 똑같이 3셋 나오는데 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앞에 보세요. 부가가치세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유통구조가 이런 유통구조가 있다라고 볼게요. 공장이 있고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최종 소비자,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그 유통 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매입액, 그 다음에 매출색, 매입색, 납부색.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 내죠? 10% 내요. 몇 프로 낸다고요? 10%. 그래서 그 물건 가격에 10% 냅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1,000원이면 얼마예요? 100원. 그래서 만약에 공장에서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다라고 칠게요. 얼마예요? 1,000원. 그럼 부가세는 얼마예요? 100원. 그러면 도매업자는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얼마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얼마 주고 팔았어요? 1,500원 주고 팔았다라고 칠게요. 500원만 이익 붙일게요.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1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1,500원에 얼마예요? 150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한테는 2,000원에 팔았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2,000원에 얼마요? 200원. 그래서 최종 소비자도 2,000원에 얼마요? 200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공장에서 여기 보시면 매출세액이 100원이죠. 제가 앞으로 이 얘기 엄청 많이 할 건데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납부세액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에요. 뭐 마이너스 뭐라고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래서 보시면 매출세액이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납부세액도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왜냐면 여기 매입세액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0원에 100원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50원. 그 다음에 여기는 200원에 150원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50원. 부가가치세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매출세액 얼마냐, 그 다음에 매입세액 얼마냐 해서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가장 먼저 배우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실생활하고도 연관이 가장 많고 세법 중에선 그나마 제일 쉬워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세법 중에서 쉽단 얘기지 시험 문제에서 쉽단 얘기는 아닙니다.
이 파트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엄청나게 넓은 데에서 3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찍든 풀든 하나 이상 맞추면 성공하는 겁니다. 절대 만만한 파트 아니에요. 왜냐면 교재도 축약해 놓은 거라 교재에 없는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원래 부가가치세 하나만 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만 해요. 서점 가갖고 부가가치세라고 써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최소 우리 교재에 3분의 2만 하거나 이거만 해요. 부가가치세 하나만 해도. 뭐 그 안에 문제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서 양이 좀 넓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교재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이론 정의.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value add tax라 그래서 우리 줄여서 뭐라 그래요? VAT. 그래서 TV 보다 보면 뭐 VAT 얼마 막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가가치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론상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공장 지금 얼마에 팔았죠? 1,000원에 팔았죠. 이 앞에 얼마였는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부가가치가 얼마가 됐냐면 빵에서 1,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0에서 1,000원 됐으니까 얼마가 부가가 된 거죠? 1,000원이 부가된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의 10%니까 얼마예요? 100원. 그 다음에 여기 공장에서 도매업자 요 두 분은 얼마 차이 나죠? 지금 금액이 500원 차이 나죠. 얼마 차이 나요? 500원. 500원에 몇 프로요? 10%. 그래서 얼마 내는 거예요? 50원. 그 다음에 여긴 1,500원에서 얼마 됐죠? 2,000원 됐죠. 그러면 얼마가 부가가 된 거예요? 500원이 부가됐잖아요. 그러면 그 500원의 10%니까 얼마예요? 50원. 그래서 부가된,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세금 아니에요.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1,000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1,000원에 10%니까 얼마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100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는 간접세에다가 밑줄만 쳐놓으세요. 저희는 간접세 써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특징을 외울 거예요. 저희 저기 285페이지 부가가치세 특징이 있거든요. 거기가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제일 처음에 일반 소비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일반 소비세 맞아, 개별 소비세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가가치세는요. 일반적으로 소비하시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비세라 그래요? 일반 소비세.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건 구매하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가 하나 있어요. 검사 안 하는 숙제인데 앞으로 시험 보실 때까지 물건 사시면 영수증 받으세요. 그리고 영수증 받으면 거기에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가 있으면 그 물건은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내는 겁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 이런 것도 나와요. 부가세 내는 거, 안 내는 거 막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물건 살 때 영수증 받아서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조금 도움은 되실 겁니다. 왜냐면 교재에 있는 것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 없는 것들도 종종 내기 때문에 그런 건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요거는 고가의 물건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정해놔요. 이거 사면 세금 더 낼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 네, 승용차 있죠. 승용차 중에 저기 경차 있잖아요. 경차 뺀 나머지 승용차들은 다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경기 나쁠 때에 국가가 해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개별 소비세를 깎아줘요. 그래서 자동차 사실 때 어떤 분들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언제 차 사냐면은 내가 차를 살 예정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개별 소비세 깎아줄 때 사요. 왜냐면 개별 소비세만 깎아줘도 몇백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지금 깎아주고 있어요, 국가에서.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럴 때에 이제 국가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을 덜 걷겠다. 그래서 그 중에 자동차 관련돼서도 세금을 덜 걷고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자동차 파시는 영업부 사람들은 지들이 깎아주는 것처럼 홍보합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일반 분들은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영업부 직원이 아우 지금 사시면 개별 소비세 적게 내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개별 소비세를 적게 내도록 도와주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냥 덜 걷어요. 근데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국가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동차만 덜 걷는 게 아니고 뭐 몇 가지 물건들을 더 정해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개별 소비세를 걷던 건데 안 걷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하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나? 어쨌든 그 전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경기가 좀 안 좋아갖고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몇 가지 물건을 정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품백이었어요. 그리고 명품백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세금을 조금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랬는데 이 명품 회사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예, 분명히 개별 소비세를 안 걷는데도 가격을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명품 쪽은 거의 다 걷어요. 왜냐면 명품백들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 매장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네 가치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명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부 명품들은 지금 뭐 1년에 어떤 제품은 1인당 하나밖에 못 사는 것도 있다면서요. 워낙에 사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연도별로 어떤 사진들이 이렇게 뭐 그 연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을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아마 재작년으로 기억해요. 재작년에 어느 명품이 할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문 열릴 때 백화점 그 있잖아요. 철망 이거 올라갈 때 기어서 들어가는 거 어느 기자가 찍은 거 있어요. 그게 그 해에 무슨 사진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좀 명품 매장 이런 데들은 말을 안 들어서 300만 원짜리 넘는 명품 사시면 거기 개별 소비세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세.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고요. 직접세의 대표적인 게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직접세예요. 그래서 저희는 간접세도 배우고 직접세도 배웁니다. 그래서 간접세가 뭐냐면은요, 이게 간접세예요. 뭐가 간접세냐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납세자.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담세자. 그래서 이게 다른 걸 간접세라고 하는데 왜 다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제가 아까 공장에서 얼마 낸다 그랬죠? 100원. 맞죠? 그 다음에 도매업자 얼마 낸다고요? 50원. 소매업자 얼마 내요? 50원. 다 더하면 얼마죠? 200원. 누가 내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가장 마지막에 내는 사람이 다 떠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지 사업자가 내는 세금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은 잘못 이해를 하세요. 이거 내가 내는 세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근데 왜 사장님들은 본인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물건 팔면 그 물건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돈 받아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이거는 내 돈이에요? 소비자 돈이에요?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부가가치세는 가장 마지막에 내는 사람이 다 떠안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는. 근데 사장님들은 왜 내가 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은행 가서 회사에서 내거든요. 우리는 물건 살 때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은행 가서 부가가치세 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은 아, 내 돈으로 세금만 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가가치세는 본인 돈으로 내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내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 떠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누가 내요? 사업자가 내요. 근데 부담은 누가 하죠? 소비자가 하죠. 이거를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만지고 있는데 이거 계속 오를 겁니다. 간접세 쪽 계속 만질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 간접세거든요. 이거 올린다라고 발표했죠. 근데 얘는 내린다라고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얘도 아마 손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5%거든요. 그걸 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올리잖아요. 간접세를. 그러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져요. 이거 올리면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근데 직접세를 내린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고소득자들한테 더 먹고 살게끔 풀어준다는 얘기고 간접세들을 올린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서민들을 좀 더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서민들이 간접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월급 받아서 직접세 내봤자 고소득자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고소득자가 소득세, 법인세 내는 거에 한 7, 80%는 고소득자가 다 내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워낙 많이 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열심히 간접세 만지고 계셔서 서민 경제가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저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어요. 왜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좋냐면 제 양력 중에 쓰지는 않는데 옛날에 한나라당이었죠. 지금 국민의힘이. 저 한나라당 시절에 거기 한나라당 보좌관들 컴퓨터 수업한 적이 있거든요. 네, 양력에 쓰고 싶은데 이게 당 관련돼서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잘하면 좋기는 해요. 그러면 내 양력 하나 더 들어가니까. 가서 수업 해봤는데 거기 보좌관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분들도 학벌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기본 뭐 스카이 쪽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스카이 아니면은 저기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달 가까이 수업했었는데 저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재밌는 하루긴 했었죠.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법 공부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이거 많이 나오거든. 공제.
공제라고 나오면 빼는 거예요. 차감한다. 근데 차감한다, 뺀다, 마이너스다. 세법에선 절대 이런 문구 안 써요. 무조건 뭐라 그래요? 공제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공제.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뭘 반대하냐면 너무 우리나라 사람은 전문가분들이 용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들만 아는 용어 쓰는 걸 대빵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어느 업종에 가든 답은 결과는 하나인데 용어를 여러 가지 쓰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학자들끼리 싸운대요. 자기 용어가 맞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정가치, 공정가액, 시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 풀 때는 공정가치라고 나오고, 어떤 문제 풀 때는 공정가액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시가라고 나오고, 이렇게 똑같은 말 갖고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그리고 좀 어려운 용어를 쓰려고 노력들을 하시고. 근데 저희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많이 배우신 분들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요, 자기가 남들보다 유식한 걸 뭐 하고 싶어 해요? 티내고 싶어 해요. 그것도 겁나. 네. 저희도 몇 분 있어요, 여기에. 네, 몇 분이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한 시간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더 유식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성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래요. 자기가 좀 학벌이 좀 높아, 아니면 뭐 박사학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좀 유식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 그런 분 한 분 있잖아요. 인천 분이신데, 저기 구라 씨라고. 김구라 아저씨가 저기 라디오스타 있잖아요. 라디오스타 보다 보면 연예인들 나오면 사자성어 쓰고 이런 거 되게 자주 해요. 그러면서 뭐를 즐기냐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되게 희열을 느낍니다. 김구라 씨 라디오스타에서 제일 환하게 웃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사자성어 썼는데 거기 나온 연예인이 엉뚱한 얘기할 때 제일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라기보단 올라가면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제 나오면 뭐 한다? 뺀다. 근데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150원에서 얼마 뺐죠? 100원 뺐죠. 200원에서 얼마 뺐죠? 150원 뺐죠? 요거를 세액에서 뺀다 그래서 무슨 공제법이라 그래요? 세액공제법. 아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래에서 빼는 게 아니고 세액에서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원칙. 소비지급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급 과세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고 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소비지급 과세원칙은 뭐냐면 요거 이제 수출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늘 아마 조금 배울 건데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은 세율이 몇이에요? 빵이에요. 빵이면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나라에다가는 세금 내지 말고 소비하는 나라에다가 뭐 내라? 세금 내라.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다 세금 내고 외국 나가서 세금 내면 이중과세가 돼버려요. 세금 몇 번 내는 거예요? 2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수출 촉진도 있어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왜냐면 만약에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이 있는데 1,1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1,100원짜리는 세금이 몇 프로 붙은 거예요? 10%.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영세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세금이 붙으면 1,100원이 되고 세금이 안 붙으면 얼마가 되죠? 1,000원이 되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잘 팔릴까요? 당연히 1,000원짜리가 더 잘 팔리겠죠. 왜요? 물건은 똑같은데 하나는 1,100원이고 하나는 1,0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거 살 거예요?
1,000원짜리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가격 비교하잖아요. 왜요? 똑같은데 가격이 어때요? 달라.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찾죠. 뭐를 찾아요? 10원이라도 싼 거. 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1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10원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무역회사나 이런 수출 관련된 회사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요거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저희가 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회사에 맞춰서 조금은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특징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